노다지 썰전. 네,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주택 시장이 여러모로 변화가 많은데 이 회사가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여러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죠. 과연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익성 높은 자체 사업이라던가 도시정비 수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혹시 모를 영업정지 같은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저는 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실적 지표나 또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특히 그 외주 사업 부문의 수익성 문제라던가 말씀하신 영업정지 가능성, 또 여러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걸 고려하면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적을 보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2조 3,0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34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연간 목표치의 거의 절반, 한 48% 정도를 순조롭게 달성한 겁니다. 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수익성 개선인데요. 그 자체 사업 부문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35.2%예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나 확 뛰어오른 거죠. 이건 뭐 수익성 위주로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봅니다. 8천억 원이나 따냈어요. 벌써 연간 목표치의 61%를 채운 겁니다. 특히 요즘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매출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어쩌면 연간 목표 초과 달성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도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 아이파크시티나 파주 메디칼 클러스터 같은 이런 수익성 높은 대규모 자체 사업들이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6년에는 또 복정역세권 개발 착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 실적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공급 목표를 원래보다 늘려서 13,702세대를 잡았는데 3분기까지 한 5,000세대 정도 공급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그 자체 사업 성과는 저도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률 35.2%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화려한 자체 사업 이면에는요, 외주 사업 부문의 어려움이 좀 가려져 있거든요. 외주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고작 5.5%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포인트 감소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한쪽 날개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자체 사업 호조만으로 전체 수익성 개선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좀 신박하게 봐야 할 문제는 역시 그 영업정지 가능성입니다. 현재 학동이랑 화정사고 관련해서 총 3건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라도 패소해서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나 입찰 참여에 제한이 걸립니다. 네, 그 리스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6개월 이상 장기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2년간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흐름에 정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뭐 정부의 건설업 관련 좀 보수적인 태도라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지방부동산 시장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PF라고 하죠. 이 PF 시장이 좀 경색되면서 좋은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 같은 이런 시장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또 최근에 논의되는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관련 법규 강화 움직임도 이게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넓히면서 잠재적인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용산철도병원 부지나 공릉역세권 개발 같은 일부 자체 사업은 이게 100% 자회사인 니치를 통한 사업이라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직접적인 매출로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될 가능성도 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외주 부문 수익성 약화는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낮은 일반 건축 비중은 좀 줄이고 이익률 높은 자체 사업 비중을 늘리는 뭐랄까 일종의 전략적인 체질 개선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외주 주택 부문 마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자체 사업. 아까 말씀드린 이익률 35.2%짜리 이게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률이 5.5%밖에 안 되는 이 수익성 악화를 단순히 과정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가율이 좀 안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금리나 예측하기 어려운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이익률 개선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기는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성장 동력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32조 원이 넘는 그 수주 잔고는 정말 흔들림 없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도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천안, 파주, 또 복정 역세권 같은 이런 대규모 자체 사업들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하게 미래 이익을 가져다 줄 성장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도시 정비 사업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경쟁이 정말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수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도 꽤 걸리고 변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리츠 사업 같은 걸 제외하면 자체 사업의 직접적인 매출 기여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고요. 단순히 그 수주 잔고 규모만으로 미래 성장을 단언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가장 우려하시는 그 영업정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일부 영업정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도시 정비 사업 참여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유동성 관리도 중요한데 연말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중이라는 건 뭐 뒤집어 말하면 아직 그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만약에 영업 정지, 특히 그 선분양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유동성에 미칠 타격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F 시장 불안정이나 노동 관련 법규 변화 같은 외부 리스크는 솔직히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가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제 입장을 정리하자면 저는 견주한 실적과 뚜렷한 수익성 개선 추세, 그리고 막대한 수주 잔고와 가시적인 미래 성장 동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HDC 현대산업개발이 당면한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뭐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영업정지라는 잠재적이지만 매우 중대한 리스크, 그리고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들을 감안할 때 여전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들어보셨듯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미래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체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동시에 이 잠재된 리스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을 보다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또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